우선 이 사건의 등장인물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의 선박인 세월호의 선사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 청해진 해운의 소속 임직원, 그리고 본선의 하역 작업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우련통운의 직원들, 그리고 선박의 안전점검 그리고 출항 현장 확인을 하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이었습니다. 본 판결은 세월호 참사 발생의 다양한 원인들 중 청해진 해운 및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인의 책임을 밝히고 인정을 하였다는데 이릉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1999년 2월 4일에 그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13년경 5가구호 등 여객선 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각 팀장에서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 김한식, 그리고 회장인 유병원에게까지 직접 보고를 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 김한식이 주재하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 회의가 있었는데, 이 주간 회의에서는 각 팀장이 모두 참석하였고, 피고인 김한식은 위 회의에서 전주 실적을 점검하고 매출을 반복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도 설시되었듯이 이러한 사실관계, 즉 매주 월요일 피고인 김한식 주재의 주간 회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경위 두 번째, 세월호 도입 증개축입니다. 이 청해진 해운이 2011년 3월경 이 세월호의 모태가 되는 나미노 우회호를 1화 8억엔, 즉 한화 115억 원 상당으로 매매하였고, 그 이후 2012년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의 명칭을 세월호로 신규 수입 등록하였습니다. 피고인 김한식은 그 유병원의 지시를 받아서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 적재 공간을 늘림과 동시에 유병원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피고인 안기영 등의 감독하에 세월호의 수리 및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월호의 총 톤수는 239톤이 증가하였고, 경화 중량, 즉 순수한 배의 무게가 187톤 증가, 그리고 재화 중량, 화물 등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가 187톤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선 인원은 116명 증가하면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세월호가 만재을수 6,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그 선박안전법 제28조 관련 규정상 그 평형수는 1,694톤, 그리고 연료유 560톤, 청수 29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해진 해운은 인천에서 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최대 화물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서 초과 운임을 취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가 1,077톤이었는데 세월호는 무려 1,065톤을 초과한 양의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였습니다. 운항관리자의 부실 점검과 출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는 그 선장으로부터 그 선장이 제출하는 안전점검 보고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서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소속 피고인 전정윤은 세월호의 화물 적재 상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과적이나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출항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를 출항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운항 과실과 전복입니다. 당시 당직 조타수로 근무한 조준기가 3등 항해사 박한결의 지시에 따라 오전 8시 48분경 우연 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의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연측으로 크게 돌리는 중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체가 좌연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라고 판결문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는 그 뒤에 세월호 선원 사건의 판결을 소개해 주실 문은영 변호사님의 그 판결에서 다소 변경되는데 그 부분은 후속 발표를 통해 보충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 세월호가 사고 발생한 직후 선장과 선원들은 즉시 비상 부서 배치 명령을 발하여 각 선원들이 승객들을 선실에서 퇴선하도록 준비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등은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지시하고 09시 46분경 조타실 앞에 도착한 해경 1235 경비정에 탑승해서 자신들이 선장과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였습니다. 이 10면과 11면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그 최종 형량들 그리고 유무죄 인정 부분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부분은 그 판결 비평집과 그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 판결의 의 및 한계입니다. 우선 세월호가 침몰됨으로써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152명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점을 재판부도 이 사건 판결 선고 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청해진 해운의 간부들이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 증대를 위해서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을 조장하였다는 점이 양형 이유에서 특히 고려되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이준석 선장 등의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원을 채용한 뒤 훈련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도 판결문상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인데 무능하며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위험한 선박인 세월호에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채 운항하는 것을 가능케 한데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판결문에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판결문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그 한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과 그 선장 이준석 그리고 선원 강원식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조준기, 박한결의 조타 과실이 합쳐져서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물죄 등 각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예시로 기재되어 있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판결과는 다르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이 피고인들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이유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 형벌의 최우수한성 내지는 보충성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법원 그리고 항소심의 판결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 사건은 304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치는 등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이준석이 36년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인 김한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 8명은 징역 또는 금고가 2년에서 6년, 그중에서도 집행유예는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비판들이 무수히 제기되었고 재판부가 피고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는 하였지만 이처럼 현저히 낮은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과실로 인한 대형 참사의 양형과 관련하여 법제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청해진 해운의 간부들은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 증대를 위해서 화물 과정 및 부실 고박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우련통운 소속 피고인들 역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을 만연히 시행하였다라는 것도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항소심의 논리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소결 부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고립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사의 연속이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점에서 새로 발족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기대하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